현재까지는 장기화보다는 단기에 끝난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쟁은 모르는 거죠.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에도 이게 며칠 안 갈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조 5천억 달러까지 국방비 증액을, 중동 지역의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방공망, 드론, 미사일 요격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종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방산 전략 세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3.1절 우리 연휴 전에 이제 미국의 이란 공격하고 네. 전쟁이 터지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방산줄 미리 사줬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나 그걸 뭐 다 알고 조치했다면 뭐 우리가 이러고 아니죠. 그죠? 네. 다들 뭐 그래서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마시고 있죠. 그죠? 네. 어쨌든 그걸 떠나서 방산의 흐름들은 역시나 뭐 그 견조한, 그죠? 이슈도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방산주 평가 좀 해주시죠. 이제 우선은 이란전 관련된 이슈를 좀 배제를 하고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은 휴전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하루 만에 수습한다는 예,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뭐 올해 초에 들면서도 이제 뭐 그 노벨 평화상 뭐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본인이 또 이제 1월 달 평화상 받았잖아요. 마차도가 갖다 마차도 가져서 받았죠. 편벌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마차도도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그것도 이게 전쟁이라는 게 알 수 없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에도 이게 국방력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며칠 안 갈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뭐 한 3, 4년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길게 3년 왔습니다. 남았죠. 예. 예, 아직도 휴전 협상 만만치 않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하반기에 중간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원은 어쩔 수 없이 내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원을 빼앗기게 되면 트럼프는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월 전까지 데드라인을 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휴전 협상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땅을 내줘야 되고 나토 가입이 안 된다 이건데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본인의 목숨이 정확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이미 이제 러시아가 정복해 있는 어떤 그런 영토 내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매듭이 어렵습니다. 풀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종전협상이 빠르게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빠르게 끝나고 된다고 한다면 그 조건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그러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긴장감이 더 높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죠. 이게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러시아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면이기 그게 때문에. 이제 곧바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네. 고민과 함께 자체 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 수밖에 없는 점점 거죠. 맞습니다. 점점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네. 자체 무장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고, 좀 근본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나토의 GDP 관련된 국방비가 2% 기준이 5%로 올라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나토 가입국들이 지금은 뭐 트럼프 때문에 나토 자체가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은 퇴색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2%대에서 5%대로 GDP 대비 증액을 국방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어쨌든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27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까지 국방비 증액을 그렇죠. 공식화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금 금액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등을 포함한 회사들이 이제 백로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방산 쪽이 근본적인 어떤 이란전 이전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조금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고, 더군다나 캐나다나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캐나다도 최근에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호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런 것들 증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국면에서 지금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이 국내 K방산이 열리고 있는 국면에서는 호흡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휴전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란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전이
과연 단기로 끝날 것인가 장기로 마무리될 것인가까지는 문제는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란 쪽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무력화시킨다는 게 하나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해상 관련된 해군 이쪽도 아마 함정을 9척인가 10척 정도를 네. 파견했다 나오니까 그쪽도 아마 무력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핵 이슈인데 이것도 지금은 뭐 어떤 협상을 좀 해야 되겠지만 뭐 그 부분도 무력화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그 이란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고 하원 내지는 상원까지 만약에 뺏기게 되면 본인이 네. 탄핵으로 간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인플레까지 치솟는다 장기화가면서 지금 유가가 치솟는다 했을 때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현재까지는 네. 지금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장기화보다는 단기에 끝난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쟁은 모르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냐하면 네.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그죠? 큰일 납니다. 네. 예.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네. 뭐 미사일 때리고 그 다음에 전투기로 때리게 되면 제한적인 피해잖아요. 네, 그죠? 네, 날라오는 네. 로켓이지만 네.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뭐 100대 빵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판이 커지는 건데 그렇게는 안 가지 않을까. 결국은 뭐 때릴 만큼 때리고 네. 파괴할 만큼 때리고 주요 시설이나 그 원자력 개발에 것이 개발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고 하면 그게 뭐 트럼프가 얘기한 뭐 4주가 될는지 뭐 2주가 될는지 8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본인의 의지죠. 네. 의지인데 이제 전쟁이 본인의 의지대로 가는 건 아니기도 물론 하고. 돌발 사태가 있을 수 네, 있죠. 또 국무장관도 지금은 더 센 미국의 공격이 한 발 그러니까요. 남았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 더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새로운 정권 지도자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군부 쪽의 뭐 인사도 오만 등을 통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슬쩍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바로 그냥 태세 전환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전면적인 봉쇄를 이란이 한 건 아니지만 좀 뭔가 불안하니까 선사들이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보험료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봉쇄 수준까지 간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장기화됐을 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걸프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상군 투입해서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국면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변수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과 그리고 본인도 지금은 사우디 쪽에 아마 미군의 어떤 그런 어떤 대사관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 이야기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사상자가 한 6명 정도로 미군 측에서 보도되고 있고 이란 쪽은 뭐 한 500명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50명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100배야 100배 차이.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군의 사상자가 더 나오거나 민간인 피해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뭔가 도배가 될 거 아닙니까 뉴스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 예. 또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이란 사태에 대한 공격을 사실은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냥 때려버렸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고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때려버렸다고 해서 인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여론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공화당 일부 인사들 빼고는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이란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론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끝내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선상이 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시나리오가 글로벌 IB들이 잘 모르겠다 또는 내지는 좀 단기에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정책적인 분화 어떤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전쟁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들어서 뭐 반도체와 현대차가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네. 그 가운데서도 조방호는 꾸준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꾸준했기 때문에요. 안정적이었고 또 이런 대외 글로벌 긴장감이 뭐 이들 기업들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우주항공을 좀 제끼가 놓으면 방산만 보면 국내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안 되고 네,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부장만큼
소부장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죠? 어렵진 네, 않습니다. 예,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종목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총무로 본다면 이제 결국 이번에 뭐 드론이라든지 방공망 이런 이슈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천궁2나 우리가 뭐 이렇게 미사일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 특히 LIG 넥슨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네, 게 맞아요. 미사일 체계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UAE의 천궁 실전 투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UAE 쪽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요격 미사일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드론이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지금은 이제 아주 네. 핫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LG 넥스원이 UAE 쪽으로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요격 미사일이 24년 하반기 양산 쪽에 들어갔었고 하나 시스템도 뭐 25년 레이더 뭐 CJ151 납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초기 배치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은 천궁 미사일 추가 도입이나 LSAM 이런 체계 미사일 체계 관련된 도입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는 게 가장 크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LIG 넥스원이 굉장히 지금은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 이야기가 됩니다. 현대로템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도 그런 이슈들이 좀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LG 넥스원은 그런 관심이 단계는 쏠릴 수가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그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은 2월 달에 강원식 비서실장이 UAE 방문한 다음에 350억 달러 관련된 계약을 네, 일단 네, 좀 있었죠. 갖고 왔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LSAM이나 그다음에 KF21 이런 것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UAE 쪽에 LIG 넥스원의 어떤 중동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불거지니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종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 쪽에 지상무기 쪽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라크 쪽에 전차 수주 확보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하철, 철도 이런 게 또 전체 매출이 좀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최근에 조금 못 간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도 제일 쌉니다. 왜냐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실적적으로도 가장 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현대 로템이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나 LG 넥슨이 한국항공우주는 그 우주 요즘에 뭐 네. 되고 있는 이제 방산 쪽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우주항공 쪽 모멘텀을 또 네. 추가로 좀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6월달 IPO를 목적으로 네. 지금 본격화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기 예.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겸들어서 본다고 한다면 이쪽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LSAM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KF21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바스켓 성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방산주가 뭐 하나만 좋고 뭐 하나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다변화되면서 갈 수 있어서 약간의 어떤 뭐 바스켓 이슈가 좀 있는 상태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란의 이슈가 중동 지역의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방공망, 레이더, 뭐 드론, 미사일 요격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상전보다는 이렇게 미사일 이슈가 굉장히 많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마 미사일 쪽 체계 관련된 LSAM 관련된 부분이 LIG 넥스원에 대한 단기 확산이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토크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